사우디아라비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리야드 왕궁이 한국을 향해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이렇게 현명한 선택을 한 적이 있었던가? 알자지라와 알아라비아는 사막에 흐르는 기적이라며 한국을 연일 속보로 보도 중이고, 세계 최고 부국 사우디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야말로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결정이었다. 그런데 왜 세계 최강의 부국 사우디가 왜 작은 아시아 국가인 한국을 향해 고개를 숙였을까요? 미국과 유럽의 거대 기업들도 포기한 도전, 50도의 열기와 모래, 폭풍 속에서 오직 한국만이 해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사막에서 무슨 기적을 만들었기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한국이 사우디에서 만들어낸 역사적인 순간을 공개합니다. 잠깐 사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있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하셔서 대한민국의 위대함과 우수함을 전 세계로 알려질 수 있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수자원청 연구원 아미르 알사드입니다. 한국 서울에 출장 와서 처음 맞닥뜨린 현실은 충격적이었죠. 호텔 방에 들어서자마자 목이 말랐습니다. 밤늦게 도착한 터라 생수를 살 곳도 없었어요. 컵에 수돗물을 따르고 나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물을 그냥 마셔도 괜찮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그대로 마신다는 건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에겐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항상 생수를 사거나 정수기를 통해 걸러진 물만 마셔왔죠. 어릴 적부터 수돗물은 마시는 게 아니라 씻는 물이라는 말을 수없이 들으며 자랐거든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수돗물을 당연하게 마신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궁금했어요. 컵을 들어 조심스레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깨끗한 향기가 났어요. 한 모금 입에 머금어봤죠. 신선하고 깨끗한 물맛의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마치 생수처럼 맛있었거든요. 한국에서는 물이 정말 공기처럼 흐르는구나 싶었습니다. 그 순간 고향 리야드의 풍경이 떠올랐어요. 40도가 넘는 뜨거운 햇볕 아래 사람들이 물을 아끼며 사용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넓은 사막 한가운데 자리 잡은 우리나라는 가뭄과 물 부족으로 항상 고통받고 있었죠. 세계 최대 규모의 해수 담수화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지 못하는 현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매일 아침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물이 나올지 확신할 수 없는 삶이 얼마나 불안한지 한국 사람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겁니다. 파이프에서 물이 새고 수도관이 터지고 물탱크가 말라붙는 일이 너무 잦았거든요. 한 번은 우리 동네 전체가 일주일 동안 단수된 적도 있었습니다. 모든 가정이 비싼 생수를 사 먹어야 했죠. 창밖으로 서울의 한강이 보였습니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풍부한 물줄기가 부러웠어요. 수십 년간 석유 부국으로 알려진 우리나라가 왜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풍요 속의 빈곤을 겪고 있는 걸까요? 한국처럼 수돗물을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날이 우리에게도 올까요? 이런 생각을 하며 창밖에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한강이 은빛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미래의 사우디를 상상해봤습니다. 물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수돗물을 그대로 마실 수 있는 나라, 사막의 꽃이 피는 세상을요.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출장이 단순한 학습 기회가 아니라 우리 사우디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제가 그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될 거라는 것도 말이죠. 한국의 기술이 우리 사막의 모래 위에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로 돌아가 한 달 전의 일이 생각납니다. 리야드 수자원청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알마우디 수자원청장은 회의실을 가득 메운 연구원들과 관계자들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사막이 보였죠. 아이러니하게도 물에 관한 회의를 하는 우리를 둘러싼 풍경은 메마른 사막이었습니다. 우리의 물 낭비율이 40%를 넘는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미래가 없다. 알마우디 청장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수십 년간 물 문제와 싸워온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통계 자료가 펼쳐졌습니다. 화려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가리키는 현실은 냉혹했죠.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수 담수화 시설을 자랑합니다. 매일 수백만 갤런의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는 놀라운 시설이죠. 하지만 정작 만들어진 물의 거의 절반이 목적지에 도달하기도 전에 사라지고 있었어요. 파이프 누수, 불법 연결, 시스템 비효율성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시설을 유지하는 데만 연간 수십억 달러가 들어갔어요. 담수화 시설을 더 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알마우디 청장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물을 더 많이 생산하는 데만 집중했지. 그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스크린의 다음 슬라이드에는
세계 각국의 물 손실률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선진국들은 대부분 10% 미만이었어요. 특히 한국은 5%대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선진국들은 이미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특히 한국물관리공사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물 관리 시스템을 연구해온 제가 한국으로 파견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이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자원 관리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쌓은 한국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기대와 부담이 교차했어요. 아미르, 우리가 한국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알마우디 청장이 물었습니다. 순간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동료들의 기대에 찬 눈빛, 상관들의 날카로운 시선, 그리고 몇몇 고위 관리들의 의심스러운 표정까지.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청장님. 한국의 기술을 배워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물 관리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려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텐데 우리 정부가 그런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수십 년간 이어온 관행을 바꾸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으로 한국 물관리 시스템에 대해 더 찾아봤습니다. 스마트 워터 그리드, AI 기반 누수 탐지, 실시간 수질 모니터링, 생소한 용어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이런 첨단 기술을 우리의 오래된 수도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버릴 수는 없었어요.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의 일상이 달린 문제였으니까요. 저는 이런 고민을 안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미래가 달린 중요한 여정이 시작된 거죠. 비행기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사막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해답을 찾아 돌아오겠다고요. 한국물관리공사 본사는 생각보다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현대적인 건물 앞에 서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투명한 유리창을 통해 분주하게 일하는 직원들이 보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한국 전역의 수자원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죠. 그곳에서 김수현 사장님이 직접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아미르 씨,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국물관리공사에서 유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김수현 사장님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셨어요. 저는 긴장한 채로 악수를 나눴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면서도 제 안에는 의구심이 있었어요. 사막의 나라와 물이 풍부한 나라. 과연 서로에게 배울 것이 있을까? 환경이 너무 다른데 한국의 기술이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될까? 아미르 씨, 한국은 물이 풍부한 나라처럼 보이지만 사실 국제 기준으로는 물 부족 국가입니다. 우리의 1인당 수자원 보유량은 세계 평균의 6분의 1에 불과하죠. 김수현 사장님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서울 시내를 가로지르는 한강과 곳곳에서 보이는 분수대, 그리고 선명하게 흐르는 수돗물, 이것이 물 부족 국가의 모습이라니 믿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물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리의 철학은 간단합니다. 물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한 방울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장님의 말씀을 들으며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여러 엔지니어들이 준비하고 있었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서울시 전체의 수도 관망이 3D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도시의 혈관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어요. 이것이 우리의 스마트 워터 그리드 시스템입니다. 실시간으로 모든 수도관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죠. 곧바로 연구소로 이동해 한국의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을 직접 체험했어요.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서자 서울 전역의 물 공급 네트워크가 실시간으로 펼쳐졌습니다. 파란색 선은 정상적인 흐름을, 붉은색 선은 누수가 의심되는 구간을 나타냈죠. 몇몇 지점에서는 노란색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 지점들은 무엇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노후화가 진행 중인 파이프입니다. 아직 문제는 없지만 AI가 향후 6개월 내에 교체가 필요하다고 예측한 구간이죠. 엔지니어의 설명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기도 전에 미리 대비한다니 상상도 못한 수준이었어요. 이건 AI 기반 유수율 최적화 시스템입니다. 물의 흐름, 압력, 온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누수를 예측하고 탐지하죠. 센티미터 단위의 작은 누수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가 마우스로 한 지점을 클릭하자 해당 구역의 상세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물 사용량, 수압, 수질 데이터까지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사우디에서는 대규모 누수가 발생해도 몇 주, 심지어 몇 달이 지나서야 발견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시스템의 효율성이었습니다. 한국의 물 유실률은 고작 5%에 불과했어요. 우리의 사소와 비교하면 천지 차이였죠.
우리가 버리는 물의 양으로 한국은 거의 8배나 많은 가정에 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물은 많다고 끝이 아닙니다. 한 방울까지 최적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한국 물 관리의 핵심 철학입니다. 김수현 사장님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담수화 시설이 아니라 이미 생산된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이었던 거죠. 첫날부터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는 듯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김수현 사장님은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국이 어떻게 물 관리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에 대해서요. 그 이야기들은 마치 우리 사우디의 미래를 그리는 청사진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은 이미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다음 날 김수현 사장님은 저를 실제 현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수도관리 시설이었죠.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도 도로는 이미 차량으로 붐볐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리야드와는 너무 달랐어요. 울창한 나무들과 푸른 산,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분수대와 작은 개울까지. 물이 정말 풍부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이 많아 보이지만 실은 한국도 물 부족 국가입니다. 여름에 집중되는 강우량, 빠른 도시화로 인한 물수요 증가, 수질 오염 문제까지. 우리도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죠. 김수현 사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수도관리 시설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더욱 놀라웠어요. 고층 빌딩처럼 보이는 건물은 사실 물 저장 시설이었고 주변은 첨단 장비들로 가득했습니다. 작업자 한 명이 태블릿 PC를 들고 있었는데 그 화면에는 지하 파이프의 상태가 3D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파이프에서 새는 물 한 방울까지 추적 가능하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죠? 제 질문에 엔지니어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파이프 내부에 센서를 설치했어요. 이 센서들이 물의 흐름, 압력, 소리를 감지하죠. AI가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평소와 다른 패턴이 감지되면 즉시 알려줍니다. 덕분에 누수가 심각해지기 전에 미리 대응할 수 있어요. 엔지니어는 제게 태블릿을 건네주었습니다. 화면을 확대해보니 지하 3m에 위치한 파이프의 모든 상태가 실시간으로 나타났어요. 수압, 유속, 온도, 심지어 물의 탁도까지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한 지점을 터치하자 해당 구간의 역사적 데이터까지 볼 수 있었어요. 지난 5년간의 누수 이력, 수리 기록, 심지어 향후 예상되는 고장 시점까지 정확히 예측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마법 같아요. 어떻게 이런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가요? 빅데이터와 AI의 힘입니다. 우리는 30년간의 수도관 관리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이 데이터를 AI가 학습해서 패턴을 찾아내는 거죠. 센서가 감지한 작은 누수 지점으로 이동했습니다. 도로 아래 수도관에서 미세한 누수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지상에서는 전혀 알아챌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시스템은 이미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고 수리팀이 신속하게 도착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정도 누수는 기존 방식으로는 몇 개월 동안 발견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동안 수백만 리터의 물이 낭비되겠죠. 하지만 이 시스템 덕분에 우리는 하루 만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듯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리는 물을 만드는 데 집중했지만 정작 그 물을 제대로 관리한 적은 없었던 거예요. 담수화 시설은 계속 확장하면서 누수되는 물은 그냥 사막의 모래로 흘려보냈죠. 이 시스템 덕분에 우리는 연간 수천억 원을 절약하고 있어요. 누수 수리 비용도 절감되지만 더 중요한 건 물 자체를 절약한다는 점이죠. 엔지니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물 한 방울의 가치는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에너지와 비용을 들여 바닷물을 담수화하고 있으니까요. 그 물을 낭비하는 것은 그야말로 돈을 버리는 행위였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더 자세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AI 기반 누수 감지 시스템은 100%의 정확도를 자랑했어요. 게다가 노후된 상수도 관망을 자동으로 감지해 교체 시기까지 제한해주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을 통해 물 사용량을 최적화하고 수요를 예측해 공급을 조절하는 시스템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기술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도 제공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앱을 통해 자신의 물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절약 팁을 받으며 심지어 주변 수질 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물 절약에 참여하면 인센티브를 받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물 관리 문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기술을 사우디에 도입한다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사우디에 낭비된 물을 줄일 방법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기술은 단순한 공학적 혁신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열쇠였습니다.
2주간의 연수를 마치고 사우디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리야드의 뜨거운 열기가 저를 맞이했어요. 40도가 넘는 태양 아래 다시금 물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김수현 사장님이 선물로 주신 한국 물관리 시스템의 상세 자료들이 가방에 가득했습니다. 가슴은 희망과 확신으로 가득 찼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어요. 수자원청 회의실에서 제 보고서를 검토하는 고위 관계자들의 표정은 회의적이었습니다. 프로젝터로 한국의 물관리 시스템을 보여주며 열정적으로 설명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2시간에 걸친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면 연간 수십억 리알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유수율이 40%에서 80% 이상으로 개선될 수 있어요. 제 열정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질문은 냉정했습니다. 재정부 대표는 예산 문제를 제기했고 기술 담당자는 시스템 호환성을 우려했습니다. 환경 전문가는 사막의 극한 환경에서 센서가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을 표했어요. 기술 도입 비용은 얼마나 되지? 유지 보수는 우리 환경에 적용 가능한가? 사막의 온도와 모래 폭풍을 견딜 수 있나? 순간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관료들을 설득하려면 더 구체적인 데이터와 실행 계획이 필요했어요. 모든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끝난 후 바로 한국과 연락을 취했죠. 김수현 사장님은 지체 없이 화상회의에 응해주셨습니다. 아미르 씨, 우리는 함께 해결 방안을 찾겠습니다. 사우디의 환경에 맞게 시스템을 조정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이미 중동 지역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수현 사장님은 기술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안을 즉시 준비해 주셨습니다. 모든 비용을 단계별로 분석하고 예상되는 절약 효과를 수치화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우디 엔지니어들을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과 현지 환경에 맞는 센서 개발 계획까지 제안해 주셨죠. 자료를 받아든 우리 측 관계자들은 점점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예산이었죠. 수십 년간 석유에 의존해온 우리나라는 최근 육아 하락으로 긴축 재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큰 투자를 하기엔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부처 간 회의에서 재무부 차관은 계속해서 예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런 시스템 도입에 수십억 리알을 투자하자는 건데 확실한 성과가 보장되나요? 우리는 밤을 새워가며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특히 투자 대비 수익률에 초점을 맞췄어요. 현재 사우디가 물 낭비로 잃는 돈, 담수화 시설 운영 비용, 그리고 물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까지 모두 계산했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어요. 5년 내에 투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투자는 반드시 회수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이 마침내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 간절한 호소가 마침내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2달간의 치열한 설득 끝에 알마우디 청장은 재무부와의 미팅을 주선해 주셨고 한국물관리공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투자 효과를 증명할 기회를 얻었죠. 밤낮 없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끝에 마침내 1차 예산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기술적 측면이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사우디의 극한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확신이 없었어요. 모래 폭풍과 극심한 온도 변화는 정밀 센서에 치명적일 수 있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사우디 양국 기술자들로 구성된 공동 연구팀이 결성되었습니다. 그들은 사우디 환경에 맞게 센서를 개조하고 특수 보호 케이스를 개발했어요. 우리는 이미 사막 환경을 고려한 방수, 방진, 내열 센서를 개발 중입니다. 모래 폭풍에도 견딜 수 있는 특수 소재를 사용할 거예요. 한국 엔지니어의 말에 우리 기술자들은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위협이 아닌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듯했어요. 매주 화상회의를 통해 기술적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때로는 밤샘 작업도 불사했죠. 마침내 3개월 후 기술 이전을 위한 새로운 협약 초안이 작성됐고 한국물관리공사와의 역사적인 파트너십을 시작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공식적인 서명식뿐이었어요. 서울로 다시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과연 사우디의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가슴 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있었지만 그것을 압도하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협약 체결식 날, 서울 시내 한 호텔의 대형 회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대표단과 한국 정부 관계자들, 언론인들이 자리를 메웠죠. 저는 가슴이 터질 듯한 긴장감을 느끼며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개월 동안의 노력이 이 순간으로 모여드는 것 같았어요. 회의장은 양국의 국기로 장식되어 있었고 프레젠테이션 화면에는 물관리 협력을 통한 미래 창조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기대감이 느껴졌어요.
사우디와 한국, 이 두 나라가 물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큰 협력을 맺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협약은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닙니다. 두 나라의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입니다. 행사를 진행하던 아나운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양국의 깊은 협력이었죠. 양국 관계자들이 자리에 착석하고 드디어 공식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수현 사장님이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물 관리 분야에서 쌓아온 한국의 경험을 강조하며 말씀을 이어갔죠. 오늘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양국의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의 기술과 경험이 사우디의 물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생명을 더 소중히 지키기 위한 약속을 맺고 있습니다. 이어서 알 마우디 청장이 연단에 섰습니다. 평소 냉정하고 엄격한 표정의 그가 오늘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가 서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혁신적인 물 관리 기술을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입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물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계약이 사막에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협력은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청장의 말씀에 회의장 내부가 따뜻한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제 가슴은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벅차올랐어요. 이 모든 과정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두 나라의 국가가 차례로 연주되고 마침내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펜을 든 두 사람의 손이 서류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는 순간 회의장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서명된 협약서에는 한국의 최신 스마트 워터 그리드 기술을 사우디에 도입한다는 내용과 함께 단계적 추진 계획, 예산 배분, 기술 이전 방식 등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많은 가정에 안정적인 물 공급을 가능하게 할 시작점이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서명식 후 열린 리셉션에서 김수현 사장님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따뜻함과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아미르 씨, 당신의 열정과 노력이 없었다면 이 협약은 성사되지 않았을 겁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당신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말에 저는 감사함을 표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내가 한 일은 그저 한국의 뛰어난 기술을 우리나라에 소개한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수십 년간 물 관리 기술을 발전시켜온 한국의 엔지니어들과 과학자들이었죠. 리셉션장 한쪽에서는 양국 기술자들이 이미 함께 앉아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보이는 열정과 협력의 의지가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예감케 했어요. 알 마우디 청장은 기자들 앞에서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발표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 덕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물 관리 시스템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겁니다. 1년 안에 첫 시범 사업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협약에 따르면 한국의 최신 유수율 관리 시스템이 사우디 전역에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었습니다. 첫 단계로 리야드 외곽의 한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하고 성공 시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어요. 더불어 한국 전문가들이 사우디 엔지니어들을 교육하고 현지 환경에 맞게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죠. 서명식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곧 우리 사우디의 도시에도 이처럼 물 걱정 없는 삶이 찾아올 거란 희망이 생겼어요.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협약 체결 후 1년, 리야드 외곽의 시범 지역에서 한국의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이 처음으로 가동되었습니다. 새로 건설된 통제센터의 모습은 마치 미래에서 온 듯했어요.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는 지역 내 모든 수도관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한국에서 파견된 엔지니어들과 함께 저희 팀은 밤낮 없이 시스템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시스템 가동 시작합니다. 모든 센서 점검 완료. 한국 엔지니어 최 박사의 신호와 함께 메인 스위치가 켜졌습니다. 순간 스크린 위로 수많은 데이터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우디 엔지니어들의 시선이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이제 이 시스템으로 우리 지역 내 모든 수도관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죠. 첫 주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전혀 몰랐던 36개의 누수 지점이 발견되었고 모두 신속하게 수리되었어요. 그중 일부는 수년간 지속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지하 수도관에서 흘러나온 물이 지하로 스며들어 표면에서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던 거죠. 불과 한 달 만에 지역 유수율이 42%에서 68%로 급상승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결과였어요. 주민들은 수압이 안정되고 단수 시간이 줄어든 것을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봐요. 아미르, 이 구역의 수압이 안정화되었어요. 주민들의 민원도 30% 감소했습니다. 동료 연구원 파리드의 흥분된 목소리에
저도 웃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 팀은 밤낮으로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사우디 환경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을 계속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우리에게 시스템 운영법을 가르쳐 주었고, 우리는 그들에게 지역 환경 특성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서로의 지식을 나누는 과정에서 깊은 우정이 형성되었죠. 3개월이 지나자 유수율은 78%까지 올라갔고, 6개월 후에는 목표였던 80%를 넘어섰어요. 이는 선진국 수준의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물품질의 개선이었어요. 노후 파이프가 교체되고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수돗물의 품질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물맛이 달라졌어요. 이제 냄새도 안 나고 색도 맑아요. 시범 지역 주민들의 이런 반응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시범 사업 결과에 사우디 정부는 전국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5년에 걸친 대규모 프로젝트가 시작됐고, 전국 각지에서 한국과 사우디 엔지니어들이 함께 일했죠. 물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극한의 사막 환경에서 센서들이 오작동하는 문제가 있었고, 모래 폭풍은 장비에 손상을 입히기도 했어요. 특히 여름철 50도가 넘는 기온은 전자장비에 치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양국 기술자들의 협력으로 특수 냉각 시스템과 보호 케이스를 개발했고, 점차 사우디 환경에 맞게 시스템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프로젝트 시작 2년 후, 리야드 시내의 7%가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물 공급 시간이 하루 평균 18시간에서 23시간으로 늘어났고, 단수 사태도 크게 줄었어요.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리야드 중심가의 제 아파트에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서 있었죠. 수도꼭지를 틀자 맑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컵에 물을 담았습니다. 이제는 괜찮아. 마셔도 된단다. 제 말에 아이들은 반신반의하며 물을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아빠, 정말 맛있어요. 이게 우리 집 수돗물이 맞아요?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간단한 행동, 수돗물을 마시는 이 평범한 행동이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불가능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되었죠. 그날 밤, 창밖으로 리야드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래를 바꿀 차례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5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성공 사례를 발표하기 위해서였죠. 서울 시내 컨퍼런스 홀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수자원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 서니 5년 전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긴장감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전할 이야기가 있었으니까요. 제가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터에는 사우디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과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5년 전 사우디아라비아는 40%의 물 손실률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수돗물을 마실 수 없었고 단수는 일상이었죠. 오늘 우리의 손실률은 18%로 낮아졌습니다. 대부분의 도시에서 24시간 물 공급이 가능해졌고 수돗물의 품질도 크게 향상되었어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만들어낸 기적이죠. 청중들의 박수가 홀을 가득 메웠습니다. 발표 중에 보여준 영상은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리야드의 학교에서 아이들이 수돗물을 마시는 모습, 가정에서 안심하고 물을 사용하는 가족들의 모습, 그리고 더 이상 물 부족으로 고통받지 않는 사막 변두리 마을의 모습까지. 이 모든 변화가 단 5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절약한 물의 양은 연간 10억 입방미터에 달합니다. 이는 300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죠. 절약된 비용은 연간 수십억 달러에 이릅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삶이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사우디의 경험을 배우고 싶어 했어요. 특히 중동과 아프리카의 물 부족 국가들은 우리의 성공 사례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성공 모델을 중동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모든 나라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철학을 나누고자 합니다. 컨퍼런스 후 김수현 사장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머리가 하얗게 생 그분은 여전히 열정적인 눈빛을 간직하고 계셨죠. 은퇴를 앞두고 있다고 하셨지만 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그의 신념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미르 씨, 한국의 기술이 당신 나라에 도움이 되어 기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의 비결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고 발전시킨 사우디 사람들의 노력이에요. 당신들은 우리보다 더 빠르게, 더 훌륭하게 시스템을 발전시켰습니다. 그 말씀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를 선물해 준 것이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죠.
이제 우리는 그 경험을 다른 나라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준 것처럼 우리도 다른 물 부족 국가들에게 손을 내밀고 싶어요. 기술과 지식의 선순환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김수현 사장님은 따뜻한 미소로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는 잔을 들어 미래의 협력에 건배했어요. 그 순간 저는 지난 5년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수돗물을 마셨던 그날부터 사우디 전역의 물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까지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모든 어려움과 도전, 그리고 성취의 순간들이 서울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가에 서서 밤의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5년 전과 같은 장소에서 수돗물 한 잔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마셨죠. 이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사우디에서도 이 물을 믿고 마실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호텔 창문 너머로 한강의 물결이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강물처럼 한국의 지식과 기술이 사우디로 흘러들어와 사막에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물줄기는 더 많은 국가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이 사우디에 심은 물 한 방울이 내일은 아프리카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일부가 될 수 있어 저는 무한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한 방울의 물이 한 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가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물 한 방울이 모여 강을 이루고 그 강이 바다로 흘러가듯 작은 기술 협력이 모여 세계를 바꾸는 힘이 될 것입니다. 한국과 사우디의 이야기는 그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더 넓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돗물 한 잔을 들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사우디의 사막에 심어준 이 작은 물방울이 이제는 전 세계를 적시는 큰 비가 될 것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사우디에게 생명 불어넣어준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사우디에서 시작되어 중동 전역으로 그리고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보다 앞서 나가고 있죠. 한국의 위대함과 우수함을 전 세계로 알려질 수 있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국을 알리는 첫걸음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